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뒤에서 뭐 별별 일을 다 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명태균 씨가 한 역할에 비해서 너무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정치인들로부터는. 그러니까 예컨대 다 드러나니까 전부 다 오세훈도 누구도 다 나 모르는 손절각으로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네, 최근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쿠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거는 명태균 씨다. 아유, 제가 보기엔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이미 당에서 공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 했어. 근데 그 공천의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왜냐하면 거의 뭐 낙점을 준 건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아니, 근데-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뒤집는 게 아예.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검찰이 수사를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 의지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특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번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베스트였겠습니다만 베스트겠지만 일단 상황이 바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흔적을 많이 남겨놓는 거. 수사 기록성에 많이. 덕지덕지 그냥 흔적을 많이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그냥 뭐 저는 뭐 법에 과문하지만 다 따져 보면 드러난 게 공천 개입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그 공천 개입이 거의 선거 개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론 조작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관저 의혹 있죠. 네.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 차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나는 거가 너무 많아서 수사를 했어도 한 12번은 더 했어야 됐던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국민적 여론도 모이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공신력이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면에서 김진태 도지사보다는 오세훈 시장 쪽이 네. 조금 더 우리가 수사의 개연성을 높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질질 짜며 울고불고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줄을 대려고 했을 때 네.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20차례 가까이 오세훈 시장 여론을 조사를 했고 그 중에 유리한 문항을 설계했다. 명태균 씨가 직접 했다. 이게 강혜경 씨 얘기예요. 네. 예. 세 번째는 금품 수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액수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제3자가 준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건 또 정치자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관계를 다투는 명태균, 강혜경 씨 말이 다 일치합니다. 그렇죠. 김소연 변호사 말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본인의 해명도 여기에 맞서는 반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의 운동장이 한쪽으로 확연하게 기운. 오세훈 건. 예. 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성도도 높고 또 이 실체가 드러나는 속도도 빨라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 조은희 의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산되는 순서가 남아 네.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의원 건이 폭탄이 될지 오세훈 시장 건이 폭탄이 될지 몰라도 저는 오세훈 시장 건이 개연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도 다 터지는 구조야 지금. 네. 또 공교롭게도 연쇄. 폭발이야 예, 이게. 예. 무슨 핵분열 일어나는 거 마냥 예. 다 연결된 사건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어려운 공성전, 이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무너뜨리는 이 어려운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김진태 요 녹취록을 깠다는 거는 이제 이런 쪽으로 또 화력을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건을 한번
관심을 갖고 화력을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별건으로 뭐 이를테면은 당선 무효까지 가려면 뭐 상대방이 어떤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선. 아 박영선 2021년 아, 4월 보궐 때니까 2021년.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박영선 후보였죠. 아 이번 선거가 아니니까 네. 22년 선거가 아니니까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좀 나서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국면이 뭐 별로 되는 박영선 건가요? 의원 요새 뭐 하시나요? 뭐 반도체 아니, 반도체 국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 명을 치면은 10명을 치는 효과가 있는 게 명태균 게이트의 특징입니다. 뭐 하나만 제대로 쳐서 성과를 내면은 나머지가 쭉쭉 이제 네.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하나를 쳐서 열을 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다 연결된 구조고 또 공교롭게도 이준석 의원도 이런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도미노처럼 이게 쫙 퍼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냥 언론 보도고 뭐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 거지 실제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게 공증된 문서로 확인이 돼서 이런 잘못이 있어서 법률적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야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냐 해서 뭐 촛불을 들든 뭘 들든 해서 거리로 나와서 실제로 이 뭐 좀 바뀌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의 문제죠. 시기. 결국엔 예. 시기의 문제고 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촛불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게 된 거는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확 불이 붙었던 것인데 네. 글쎄 이번에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시기의 문제고 사법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실화가 네. 되고 있죠. 예. 하지만 잠재적 사법 리스크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여권 쪽에 그 뿌려져 있는 지뢰밭이 훨씬 넓고 커요. 여기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한 사람이 아니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리고 사법 리스크. 예, 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타이머가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의 문제지 언젠간 터져요. 언젠가 아니, 터진다.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면은 전부 다 전략이 혼자는 못 죽겠다예요. 그건 우선 명태균의 핵심 전략이자 갖고 있는 파일은 협상용입니다. 근데 이준석도 똑같아. 거기도 나 혼자는 못 죽어서 김소연 변호사가 공격하니까 저 뭔가 봤구나. 검찰청에서 봤구나. 봤다고 했어요. 어. 예. 이러니까 몇 개를 풀어. 이것도 이준석 파일이 존재한다는 뜻이요. 구글 드라이브. 네. 예. 거기에다가 이래 되니까 이제 불안해진 윤한홍 의원, 정정식 의원이 명태균한테 로비를 해. 그래가지고 아니 갖고 있는 파일에서 딴 것도 좀 까지. 네. 이 이야기도 이면을 해석해 보면은 명태균 씨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적 없는 그 파일이 존재한다고 믿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혼자 사기죄를 뒤집었어? 혼자 이렇게는 못 죽지. 해다가 또 이제 뉴스 토마토에 제보를 하고 이러다가 다 죽는 판이 된 거구나. 스픽스에 다 죽는. 그러니까 무슨 네. 얘기냐 하면은 한 명이 그냥 죽으면은 다 네. 끌어안고 죽는 네. 집단 농계 사건을 저기 외장 한 명을 끌어안고 난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외장 10명은 끌어안고 빠진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은 구조가 이래요. 그리고 저기 지금까지 그 혜택을 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뭐 도지사 2명, 시장 1명, 뭐 국회의원 1명, 또 뭐 포항시장도 나오고 지금 뭐 저 평택시장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 근데 대부분 혜택을 봐서 어떤 자리에 간 분들만 침묵을 지켜. 대부분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들을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개고생하고 돈 쓰고 저기 뭐 여론 조작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은 다 파멸이고 이쪽에 그 덕으로 뭐 잘 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그냥
입 다물고 납작 엎드려 있고 이렇게 두 패로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오긴 한 거거든요. 대통령 육성도 나왔죠. 김건희 여사 육성도 일부 나왔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계속 폭로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가 몇 시에 맞춰져 있는지 며칠 날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근데 한 사실 명이 죽으면 다 터트리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여파가 그게 그 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도 검찰 수사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검찰이나 공수처가 움직여야 사건의 일단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뭐 법률적으로 위배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실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그 예. 역할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특검이 하느냐, 아니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 검찰이 하느냐. 예. 결국에 뭐 다 선택지는 그 세 개인데 제가 보기엔 1번 이 정부 임기 내에 검찰이 움직인다. 글쎄 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의 기대치는 그냥 흔적이라도 많이 남겨놔라. 네. 나중에 수사 기록 꺼내서 들여다보면 바로 좀 할 수 있게 예. 흔적을 많이 남겨놓으면 예. 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은 2번, 3번이 높다고 저는 봐요. 2번, 3번. 특검이 되면 특검에서 할 거고 아니면 이 정부 임기 끝난 다음에 뭐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부가 바뀐 다음에 검찰 뭐 2번, 3번의 가능성이 보다 높겠죠. 그런데 특검만 하더라도 사실은 28일 되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의결 국면에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확 뒤바뀌고 있고 28일 날 사실상 특검 통과 가능성은 어렵다 이렇게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판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도 있었죠. 작용을 예. 좀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이게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저쪽으로 얼른 옮겨 타는 거고 안 넘어가겠는데 계속 네. 가겠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가겠는데 그러면 안 안 옮겨 넘어- 타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한 2개 정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분간 그냥 쭉 가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권력이 계속 유지가 예. 되겠는데 이런 예.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